오늘은 진짜 우리들이 뭐 이렇게 좀 재미있게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뭐 강의 이렇게 하기보다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고 또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그 내용들을 지금 공유할게요. 다들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다름에서 어울림이로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로 제가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 강연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에서 이렇게나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가볍게 제가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 살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 경험 바탕에서 제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풀어가면서 오늘의 이 주제를 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는 또 구체적으로 또는 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네팔에서 우리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두 손 모아서 나마스테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나마스테라는 말이 왜 우리 인사말일까라고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네팔에 있을 때는 그냥 인사말이다 보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하는 거니까 그냥 나마스테 하고 다녔죠. 근데 한국에 막상 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 나마스테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저 요가 하러 갔는데요. 요가 선생님이 항상 시작할 때 나마스테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나마스테라는 말이 저도 뒤늦게 이 나마스테의 아름다운 뜻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와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나마스테라는 말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마스테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온 단어인데요. 너머스투데라는 단어예요. 이 나마스테라는 말은 제 안에 있는 신이 당신들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한다, 배려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네팔에 있을 때는 정확한 뜻을 몰랐는데 그래도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덕분에 제가 이 너머스테라는 말의 이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와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나마스테라는 이런 인사 또는 배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의 강연 또는 오늘의 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한국에 온 지 지금 10년 됐습니다. 지금 11년 차 한국에 살고 있고요. 저는 수잔이라고 하고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되게 웃기면서 이제 네팔이라고 하면은 이거 네팔 아니면 니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왔고요. 네팔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 뒤에 네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 됐는데 처음에 2010년도에 왔거든요.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어 어학 연수 비자로 처음으로 한국을 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한국어만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왔죠. 한국에 한 7개월 정도 어학 연수,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제가 대학교를 입학했어요. 여기 단국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이라는 학과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학연수로 왔다가 입학하고 나서 대학 시절도 끝내고 현재는 저는 낙하산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낙하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면은 한국 분들이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낙하산? 수잔이 낙하산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으로 어디 좋은 데에서 입사하지 않았나 또는 낙하산이라서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낙하산은 아니고요. 정말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낙하산을 메고 뛰는 그 낙하산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는 그 해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2015년도, 14년도에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인기 프로였죠. 그때 이렇게 외국인들 나와서 한국에 대한 이렇게 토론하고 우리 본인의 나라에 대한 소개하면서 이렇게 비교적인 얘기를 하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출연하게 됐었는데요. 그 외에서 때로는 제가 시간 났을 때 회사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또는 재미있는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처음에 6개월만 시간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10년 되는 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저는 6개월만 여기 살 거라고 이렇게 왔는데 10년이 됐다.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때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10년 동안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네팔에서 왔다 하니까 네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조금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죠. 네팔이라는 것은 제 고향이고 제가 태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팔이라는 나라 처음에 2010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어디에서 왔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또 생김새도 조금 한국 사람보다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도 저는 TV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요. 처음에 2010년도에 저 네팔에서 왔습니다 할 때 네팔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네팔이라는 나라는 중국 그리고 인도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죠. 한국은 뭐 이렇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근데 네팔 같은 경우는 내륙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큰 나라 중국하고 이렇게 인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바다는 없습니다. 내륙이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없지만 네팔에서 산은 많습니다. 8,000m 넘는 산들이 8개나 네팔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최고봉, 제일 높은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네팔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랑을 하자면은 그 어디도 없는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또 네팔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그림에 보셨지만 그 네팔의 국기를 보시면은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다른 국기들은 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네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모가 2개 들어가는 그런 유일하게 특별한 그런 국가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국기를 보시면은 위에는 달이 있고 밑에는 태양이 있어요. 이 달과 태양의 의미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하루를 지냈을 때 하루에 태양이 나올 때는 지금 하루가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이 나왔을 때는 이제 밤이 되는구나 우리가 자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얘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들도 가끔씩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는 좋게 지내고 또는 나쁜 일 있을 때는 너무나 슬퍼하지 말고 또 아침처럼 좋은 일도 다시 올 거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된 거다.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는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이렇게 업될 필요도 없고 너무나 슬픈 일 있을 때도 너무나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런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쩔 때는 좋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슬플 때가 있고 슬플 때 있으면은 다시 또 좋을 때가 있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팔에 대해서 정말로 더 많이 자랑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상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도 네팔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제가 네팔에 대해서 더 좋은 얘기 또는 네팔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연과 함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은 꼭 한번 방문을 하시는 게 저는 강추하겠습니다.
뭐 되면은 저희 집에 잠깐 놀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되게 밥을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네팔 음식을 드시고 싶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네팔에 와서 놀러 와 주시면은 우리 집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어디에서 왔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또 하나 질문 많이 하는 거는 한국에 왜 왔어요?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이면서 교육을 하고 있죠. 뭐 학교도 가고 있고, 그죠? 또는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네팔 같은 경우도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의 지역을 보면은 조금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도시 카트만두, 네팔의 수도이거든요. 카트만두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학생들은 산에 살거나 또는 지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환경에 사는 학생들은 2~3시간 왕복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교육적인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저는 고등학교까지 끝났는데 이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팔을 떠나서 외국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체계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해서 다른 나라 가서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2008년까지는 왕국이었어요. 2008년 이후에 왕국이 폐지되었고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배경이라든지 좀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면서 여러 가지 시위들이 있었고 항상 뭐 학교도 문 닫아야 되고 은행도 문 닫아야 되고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왕국이 폐지되고 나서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팔에서 떠나고 다른 나라 가서 좀 생활을 하고 싶다 또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저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교환학생 제도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팔에 있을 때 그런 교환학생 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도를.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어디 나라에 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도 저는 한국에 3번이나 비자가 떨어졌고 4번째나 이렇게 비자를 받기 위해서 다시 비자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교육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왜 네팔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가는지. 그 중에서도 제일 이 결정적인 요소는 이 소득인 것 같아요. 네팔 사람들은 1년에 한 830불, 약 100만 원 정도의 그런 소득을 있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네팔에 있을 때는 약간 정치적인 상황도 안 좋고 환경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저희 고집센 아버지가 수잔, 너도 어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잠깐 오는 거니까 일단 가보자라고 이렇게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11년 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학 연수를 하면서 제가 대학교도 다녔고 그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알바를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학 연수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가 좀 지원을 해주면서 돈을 받으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학 연수를 좀 끝나고 한국어 좀 배우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생활하기도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네팔에는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 제 별명도 알바 머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저한테 야, 너 알바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알바 머신이야 너는, 이렇게 저한테 별명 주는 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바를 많이 그러니까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깃집 알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쌈쌈데이 아세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쌈쌈데이를 싫어합니다. 이 쌈쌈데이라는 이 날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날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이 쌈쌈데이는 솔직히 이게 3월 3일인데 삼겹살 먹는 날이라고 누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래도 하여튼 쌈쌈데이라는 것은 이 고깃집 사장님 또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좋아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월 3일 날 항상 바빴어요. 안절분절도 못하고 진짜 잠깐 쉬지도 못하고 엄청 뛰어다니면서 이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쌈쌈데이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알바는 제가 이제 예전에 고깃집에 알바하는 이유 중에서 밤 늦게까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예전에는 밤 늦게까지 좀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이제 수업도 갈 수 있으니까 제가 고깃집에서 알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쌈쌈데이에 한번 되게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진짜로 서빙하기 너무 힘들고 여기서 저기요 라고 부르고 있고 저기서도 저기요 라고 부르고 있고, 그죠? 안절분절 하면서 이렇게 다들 좀 서빙을 해주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날 어떤 한 50대 좀 후반으로 생기는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빨리 뛰어갔었습니다. 네, 뭐 필요하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 기름장 없어요? 라고 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름장을 못 드렸네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와서 갖다 드렸습니다. 딱 갖다 드렸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냄새가 나는구나. 저는 갑자기 너무 슬펐어요. 화도 났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한테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한순간은 어떻게 제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계셨으면은 그렇게 냄새 난다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어떻게 반응할지가 너무나 궁금해요. 저도 그날은 화도 났고 슬프기도 하고 진짜로 무슨 제가 아무런 그런 실수하는 것도 없는데 그 기름장 조금 늦게 갖다 드릴 뿐인데 그렇게까지 저를 미워하시나요? 네, 그래서 조금 분노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날 가만히 있으면서 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고 또 함부로 그 사람한테 저도 똑같이 대응을 하면은 그 사람과 저는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참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왔는데 한국 분들이 고기 먹을 때 기름장 없이 이렇게 고기를 안 두시는 거를 몰랐습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다시 또 얼굴을 기억할 테고요. 그때 다시 오시면은 기름장부터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바빠서 잘 챙겨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마음은 조금 무겁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죄송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제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한 대라도 때렸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 네팔에서 온 친구들, 이 네팔 학생들은 다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 때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제가 하여튼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니까 저도 그나마 그 네팔에서 온 사람들을 욕먹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저씨가 어디서는 이 강연을 듣거나 제 말을 듣고 있으면은 제가 그날 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울림이라고 말을 하죠. 어울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려하는 문화가 어울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네팔에 있을 때도 저희는 다른 것들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옛날부터 계급 사회라는 게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계급으로 따지고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되게 낮은 계급 사람이다 하면서 차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 네팔도 그런 차별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1960년도에 이 제도가, 이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이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의 계급이 다르면은 어느 정도 차별이 심했냐면요. 그 사회적으로 되게 위치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위치가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차별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카스트 제도가 너무나 낮은 친구들이 우리랑 친구할 수가 없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계급 사회에 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면은 그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만진 물도 우리가 마시면은 죽는다고. 그 친구랑 같이 놀면 죄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줬습니다. 근데 시간을 조금 지나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60년도부터 이런 제도는 되게 안 좋다. 이런 것은 우리의 풍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우리의 문화가 될 수가 없다 하면서 점점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 젊은 계층의 사람들도 이런 계급 사회는 반대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차별적인 발언이다.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바뀔수록 이런 계급 사회가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같은 성끼리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었어요. 저희 가족에도 제 누나가 계급이 엄청 낮은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도 시간을 조금 두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 계급 사회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가족들도 우리 누나 그리고 우리 형부를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면서 교육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없애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팔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계급 사회가 있고 차별적인 발언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에 막상 오기 전에는 한국에는 그런 계급 사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국인에 대한 그런 차별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팔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좀 아시는 한국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국에 올 때마다 그 먹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한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먹지는 못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쌈도 사주시고 고기 먹을 때 쌈 사주셔서 이렇게 입까지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같은 숟가락으로 그 찌개를 떠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문화를 보면서 저는 와, 한국은 되게 개방적이다. 한국에 가면은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그런 차별들은 없을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밥도 먹는데 네팔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또 네팔에 외국인에 대한 조금 차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팔 사람들은 자기끼리 계급이 있다, 계급 사회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계층을 만들고 차별을 하는데 네팔에서 외국인에 대한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그런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은 신이다. 이 손님은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는 차별하고 또는 외국인에 대한 또 인식이 좀 달라요. 대접하는 문화도 있고 손님이 신이다라는 그런 문화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상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차별을 안 하니까 저도 한국에 가니까 그런 차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4년이나 같이 다녔는데요. 그 마지막 한번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 수전한테 궁금한 질문을 하세요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다 손을 들어서 저한테 궁금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하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였지 아세요? 수잔 왕자라면서 네팔의 왕자라고 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이 너무나 불편했고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네팔에서 수잔이라는 학생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것도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한국까지 와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은 얘는 부자인가 봐 라는 그런 소문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라는 그런 선입견이 너무나 불편했고 불안정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공부 끝나고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괜히 돈만 있어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능력이 되고 제가 장학금으로도 가서 이렇게 외국에 공부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슬픈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예, 학교 4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녔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쉽게 왕자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편하게 사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자별당했다, 왕자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 6개월 시간을 이어가면서 11년 동안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그 사랑,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정의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 기숙사 생활했을 때 기숙사에 그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요. 항상 제가 한국말을 모르는 것도 알고 제일 먼저 다가오셔갖고 저한테 말을 걸어줬었습니다. 되게 뜨뜻하게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한국말로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되게 힘들겠다 하면서 토닥토닥하고 저한테 이렇게 딸기라든지 또는 이렇게 먹을 것도 건네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소한 그런 행동이잖아요. 뭐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누군가는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고생,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저를 평가하고 있구나, 저를 알아봐주고 있구나, 저를 토닥토닥 하면서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도 그 경비실 아저씨가 와서 저한테 선물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소한 그런 행동이지만 저 같은 외국인 또는 저 같은 이민자들한테는 알아봐주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방송도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수자는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아직도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어떤 고등학생, 여자 학생인 것 같은데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핸드폰을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했었어요. 그래서 주면서 자기 핸드폰에 혹시 네팔 수잔 맞아요? 라고 저한테 핸드폰에 서서 이게 건네주셨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네 맞아요. 저 네팔 수잔인데요.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저한테 너무 팬이에요. 저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사진 찍고 싶은데 좀 어려울 것 같죠? 예, 다음에 제가 좀 편한 곳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요청 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사진 꼭 찍어주세요 하면서 다음 역에 내렸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것은 이렇게 제가 공공장소에 있는 거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 학생이. 이게 또 소소하지만 이런 배려들 또는 이런 사람에 대한 보이는 그런 정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같이 여러분들도 해외에 갈 수 있고 뭐 해외에 가는 그런 꿈꾸고 있을 텐데요. 예전에 독일에 한국이 어려웠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뭐 광부일이나 이렇게 간호사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독일에 있을 때 독일 사람들이 너무나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지가 좋은 그런 사례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한국에서 열심히 해외 가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 가시면은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도 한 달 정도 독일에 살았는데요. 그때 저도 한국에서 왔습니다 할 때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라는 그런 사례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칭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역지사지라는 그 사자성어를 보면서 가끔씩 우리가 입장을 바꿔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태도적인 발언이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 아저씨가 저한테 자별적인 발언하는 것들도 조금나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 아저씨 입장에 있었으면은 그 아저씨가 그날 되게 힘든 일이 있어서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금 받아들이면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화내기 전에 또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또는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대응을 하기 전에 이 단어 또는 이 사자성어를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입장을 바꿔보면서 조금나마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자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별 같은 경우도 다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포는 무지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이 모르는 것들 모든 것이 이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네팔에 가면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거 알아들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네라고 대답을 안 하고요.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저도 대학교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수잔 너 이 수업을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마다 제가 항상 네라고 대답을 안 하고 웃으면서 좌우로 머리를 흔들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약간 좀 이상하게 보고 다음 수업에도 오셔갖고 수잔 이거 알아봤어요? 이거 오늘 이해했어요? 할 때 열심히 또 웃으면서 좌우로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교수님이 저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교수님을 뵈러 갔어요. 교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를 왜 이렇게 무시하세요? 했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수잔이 나를 무시했어요. 내가 몇 번을 이 수업을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좌우로 머리를 흔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 모르겠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교수님은 제가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다 아니면은 모른다라는 그런 뜻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가시면은 모든 분들한테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알겠어요 하면은 좌우로 이렇게 그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보세요. 이 간략한 그런 습관 때문에 지금 교수님과 저와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고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별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외국인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런 옛날부터 배우고 왔던 그런 문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런 차별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네팔에서 온 분들 또는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한테 뭐를 물어봤을 때 좌우로 흔들면 네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소통 통해서 또는 이런 가르침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글로벌 친구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요. 한국에도 지금 225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 숫자는 제가 2008년도 거 가져왔는데요. 지금은 한 300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모든 친구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데 그분들도 배울 만큼 배우고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적이 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친구 되는 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 보람도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면은 우리가 차별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친구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의사소통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분들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를 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는 그런 차별들도 점점 없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학자이기도 하고 뭐 책들도 많이 쓰고 되게 똑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잔이라는 네팔 친구가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죠? 오늘 뭐 이런 거 좋은 것도 있었어요. 나쁜 것도 있었어요. 할 때 그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맞아요. 오늘 왔대요. 누군가 왔는데요. 맞아요. 그 수잔인가? 누구가 왔어요. 하고 그냥 얘기만 하고 다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맞아요. 오늘 그 수잔이라는 사람 왔는데 이런
다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들도 받아들여야 되는가 보다 그죠? 하면서 이렇게 좀 들어주는 분들. 세 번째는 오늘 되게 좋은 얘기들도 했었어요. 이 중에서 이런 것은 저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이제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알아가야 되는구나. 저도 이제 외국인 분들한테는 좀 잘해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연, 제 수다 통해서 얼마나 들었는지 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본인이 혼자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그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그 종류의 사람을 되고 싶어요. 저도 좋은 것을 다 흡수하고 그거를 실제 생활에도 이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되고 싶은데 저도 아직 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을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요. 제 안에 있는 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합니다, 배려합니다 하면서 나마스테라고 인사말을 드리고 앞으로 하는 일을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